여기에서 좀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. 둘이 서로 악수를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펠로시 의장이 발표를 할 때 보면 좀 약 올리는 거 아닌가, 좀 부들부들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바로 내국 생활입니다.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이 와 있는 대만 총통부 앞에 와 있는데요.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잠깐 들러봤습니다. 구세주가 될지 악몽이 될지 모르는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만 시간으로 어젯밤 자정에 송산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. 아무래도 군용공항이 송산공항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입국을 한 것 같습니다.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. 대만의 분위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일상적으로 펠로시 왔대, 펠로시 왔대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, 와줘서 고맙다,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또 대만 현지 반응 중에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. 바로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일본의 도움으로 성사가 됐다라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. 일본 국회에 가서 아베 추모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. 일본 국회가 그걸 연기를 했고, 그 연기를 함으로써 펠로시가 대만에 올 수 있는 스케줄이 만들어졌다라는 뉴스를 봐서 이걸 또 이렇게 엮나, 이건 진짜 좀 신박한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. 여기에 정상회담이 있음에도 도로 통제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. 군의 대비 태세는 갖출 수도 있고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 와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차잉은 총통과 펠로시 의장이 여기에서 정상회담 비슷한 걸 했는데요. 그거 라이브로 지켜봤고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잉은은 펠로시 의장에게 약 15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요. 대만에 와줘서 고맙다, 대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, 대만은 민주와 인권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해서 중국 겨냥한 메시지로 또 보낸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만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서 대만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, 열심히 자주국방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세계 무역을 하면서 세계에서도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펠로시 의장도 차잉원 총통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여기에서 좀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. 둘이 서로 악수를 하지 않고 팔꿈치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.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을 때 좀 의식을 한 것 때문에 악수를 안 하고 팔꿈치로 주먹 인사를 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펠로시 의장은 차잉원 총통의 여성 리더십에 매우 인상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미국은 항상 대만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서포트를 다하겠다,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뭔가 이렇게 펠로시 의장이 발표를 할 때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분위기 같은 게 좀 진짜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어요.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좀 약 올리는 거 아닌가, 좀 부들부들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중국 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미국은 할 거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진 않아요. 그래도 이렇게 외신에서도 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도로 통제라든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. 군용 자동차들 이런 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. 정상적인 도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좀 자신감의 표현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미디어에 대해서도 한마디 또 할 게 있습니다. 어떤 미디어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는데 하원 의장이 흰 옷을 입었는지 아주 밝았더라,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왔다더라, 이런 거를 극곡지만 뉴스로 만들어서 내보내더라고요. 미디어 수준도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도착하기 얼마 전에 방송 통해서 본 건데요.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시위하는 사람이 한 명 잡혀가기도 했어요. 그저께 올린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전쟁 난다라고 댓글 남기신 분이 있는데 중국의 반응이 이미 나왔죠. 미사일 쏘는 건 당연히 없었고 이제 또 경제 보복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. 대만으로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식료품을 또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. 중국과 진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주 큰 일이겠지만 지금 딱 할 수 있는 중국의 반응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한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거는 안 하고 먹는 거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것만 하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중국이 진짜 완패했다. 자기 혼자 양동이 집어쓰고 계속 떠든 것 같아요. 안에서는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도 밖에선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양중이 뒤집어 쓰고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펠로시가 온 거는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훈장 같은 거를 받은 걸 알 수 있었어요. 대만은 일반적으로 국빈이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런 국빈이 오게 되면 꼭 훈장 같은 걸 수여를 하더라고요. 이번 훈장은 어떤 건지 좀 인터넷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. 나라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한국도 예전에 진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잖아요. 근데 대만도 지금 아무래도 힘이 없고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원 의장이 와서 방문하는 것도 좀 진짜 국가적인 이벤트로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펠로시 의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101 빌딩에 축하 인사를 했는데 펠로시가 묵는 호텔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. BMW와 벤츠를 이용을 했네요. 깨알 같은 럭스리한 SBC도 있네요.